향토 기업인 부영이 탈세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영의 성장 기반이었던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시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낸 기업은 GS칼텍스, 다음은 LG화학, 롯데케미칼 순이었습니다.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소록도를 다시 찾은 마리안느 수녀에게 지역 초등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를 성당에 전달했습니다.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순천에서 철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립니다. 광양에서는 환경단체와 초등학생들이 새끼 두꺼비를 로드킬로부터 보호하자는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집중 취재로 시작합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부영그룹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 또 폐쇄된 기업 경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향토 기업인 부영이 정작 사회 환원에는 미온적이라는 말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집중 취재,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정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일가는 그룹 전체 지분의 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40.1%를 갖고 있어 다른 기업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 회장이 이 같은 지배구조를 통해 부영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와 배당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영그룹의 경영에 대해 투명성이 낮고 항상 폐쇄적이라는 말 또한 이런 구조에서 기인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 미분양과 해외 실적 악화로 기업 실적이 크게 하락됐는데도 이중근 회장이 부영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부영에서만 158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한 42%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 회장이 지금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탈세를 해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여수를 기반으로 전국 27위 규모로 성장한 부영그룹이 지역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웅천지구 등 소위 돈 되는 신도심에는 임대 아파트를 잇따라 짓고 있지만 여수 문수지구의 옛 부영 아파트 1단지는 수년째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영 측이 지난해 여수 경도 복합 리조트 사업에 투자할 기회도 있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경남 진해에 투자를 결정했던 것도 지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여수에서만 10,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분양해놓고도 부영이 지역에 내놓은 사회 환원 사업은 그동안 몇 군데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준 게 고작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영그룹은 여수에서 어떤 기반을 마련해서 전국적인 유명한 어떤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수 시민들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영그룹이 30년 넘게 여수에 지은 아파트만 18,000여 세대. 여수 전체 아파트의 30%에 이를 정도로 지역 내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지역민을 위한 기업인지 부영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난해 신고한 여수시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연간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이 신고한 지방소득세는 3,016개 법인의 77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89억 원 늘었습니다. 법인별 신고 현황을 보면 GS칼텍스가 194억 원, LG화학이 137억 원, 롯데케미칼이 111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늘면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서 40여 년 동안 한센인들을 돌본 외국인 수녀에게 지역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통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고흥 녹동초등학교 전교생 420여 명은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오늘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손편지 쓰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손편지 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쓴 편지와 엽서를 소록도 성당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순천에서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철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념 행사와 함께 워크숍이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 인증서 수여식 등 기념식에 이어 철새 서식지 보전 현황을 점검하고 멸종 위기종 복원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이어집니다. 또 다음 날인 14일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제 조류 분야 국제기구와 학계, 민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동천하구와 순천만 일원에서 철새 탐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순천시와 이즈미시의 어린이 두루미 그림 전시회를 포함한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두꺼비 집단 서식지인 광양시 진상면에서 지역 환경단체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두꺼비 보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오늘 광양 다합초등학교 학생 80여 명과 진상면 비평저수지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과 함께 도지사, 광양시장에게 보호종 지정을 요구하는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녹색연합은 인근 저수지에서 최근 부화된 새끼 두꺼비들이 도로를 넘어 산으로 이동하는 시기를 맞아 로드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공항 통합 논의는 뒷전입니다. 결국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이용객 수는 동반 하락하고 있고 적자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유일한 국제 노선은 중국입니다. 7개 노선 가운데 정기 노선은 3곳뿐, 나머지는 한 달 단위로 여행사 등에서 신청하는 부정기 노선입니다. 그 정기 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전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지에서도 국제선 정기 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올 들어 3월까지 무안국제공항 국제여객은 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했습니다. 다른 공항들의 국제여객 증가와 대조적이고 청주공항 등과 비교해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감소폭이 큽니다. 광주공항 이용객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이용객은 17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줄었습니다. 반면 제주공항 등 대부분 공항의 이용객은 증가했습니다. 5% 안팎의 감소율을 보인 다른 공항과 비교해도 감소폭이 상당히 큽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감소는 운영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안공항의 운영 적자는 89억여 원, 광주공항도 30억 5천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두 공항이 동시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공항은 고속철 개통 이후 잇따른 노선 폐쇄로 사실상 공항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무안국제공항도 여전히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여수 거북선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진 제50회 여수 거북선 축제에 전국에서 20여만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축제 첫날인 지난 6일 15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통제형 길놀이와 개막 행사에 참여해 50돌에 걸맞은 축제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여수시는 봄 여행 주간과 황금 연휴를 맞아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축제도 체험 위주 행사로 전환돼 축제 참여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적금도와 고흥 영남면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이 파령대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 고흥군이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연륙 연도교 계획 단계인 지난 2004년부터 각종 자료와 지형도에 파령대교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어 여수시가 해당 교량의 명칭을 여수 쪽 지명을 딴 적금대교로 주장하면서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광주 지역 부동산 업계는 주택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주택담보심사제가 강화된 지방은행에 대출 기준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게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골자입니다. 본인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대출은 근본 선진화 방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 지역 부동산 업계는 강화된 대출 기준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됐고 올 한 해에만 12,000여 세대의 새 입주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출 장벽이 주택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이미 광주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일부 분양 아파트의 청약률이 겨우 1대1을 넘긴 상황이 주택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장기화되면은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지역 주택건설업계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정된 주택 공급량이 연년의 절반 정도에 그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침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택지 고갈로 인해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큰 문제는 주택시장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압력입니다. 조선과 전자 등 주력 산업 침체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출 장벽이 더해지면 집값 폭락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에서 45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인근에 있던 주민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소방당국과 해경은 크레인 등을 동원해 물에 빠진 차량을 인양했습니다. 한편 김 씨의 남편은 지난달 말 사고 지점 인근에서 차량에 탄 채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노상래 감독이 구단과 협의 끝에 사퇴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박세현 사장은 노 감독과 대화 끝에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며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데 사퇴는 있을 수 없으며 노 감독이 계속 전남의 지휘봉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상래 감독은 지난 5일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인천과의 경기가 끝난 뒤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주차 건물 기부 체납을 둘러싼 운영업체와 여수시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주차장을 자신들이 소유해야 한다며 기부 체납을 거부하던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 여수포마 측이 기부 체납 이행을 위한 주차 건물 감정평가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조만간 열리는 여수시 의회 임시회에서 기부 체납을 위한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포마 측은 이번에 여수시의 주차장을 기부 체납하게 되면 케이블카 정식 허가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 조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악인들의 대표 축제인 남도 국악제가 올해 광양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2천여 명의 지역 국악인들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농악과 남도 민요, 판소리 등 5개 분야에서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이번 대회 축하 공연으로는 지난해 진도에서 열린 37회 대회에서 분야별로 대상을 받은 광양시의 무용과 진도군의 남도 민요, 목포시의 판소리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